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루터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교에 간 루터, 그리고 아버지와 결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때 루터가 이제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교를 갑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라고는 하는데 엄청난 번화가에 있는 규모가 큰 대학교는 아니었고요. 이제 외진 곳에 있는 대학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57명 입학생 중에서 이제 루터가 30번째 성적이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천재과라든가 대단한 학생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집안 안에서는 이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자녀이기는 했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약 4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 석사를 해가지고 루터가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베르길리우스의 무슨 작품이라든가 문학 작품과 인문학 작품 관련해서는 이제 두각을 좀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까지는 이제 대단히 감동을 합니다. 이제 석사학위를 마친 후에 이제 법학 전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자유전공 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때 석사학위를 받으니까 어떤 이제 반지를 받는데, 이제 금으로 된 반지를 받고 이제 어떤 가운 같은 걸 입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들이 보낸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인 루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는 너라고 불렀다가 이제 귀하라고까지 존칭까지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이 법학 전공을 하면 자신이 이제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법적 지식을 이제 동원을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집안이 이제 가문이 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아버지의 예상을 뒤엎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일단 루터가 다니는 대학교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원생활과 좀 여기 이 대학교가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밤 8시에 잠을 자서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구조였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가장 친한 절친이 일단 죽어서 일단 루터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가장 친한 절친이 죽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 한번 이제 집에 잠깐 돌아가는 어떤 기간 중에 돌아가는 길에서 실수로 자신의 어떤 다리에 동맥혈관을 건드려서 다치게 한 어떤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칼로 실수로 이제 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맥혈관을 건드렸으니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이제 루터는 오히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혜의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또 다시 이제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요. 이 가는 길에 다양한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루터 근처 불과 한 1m 좀 떨어진 곳에까지 번개가 꽝 이제 떨어진 일이 있었다고, 이 폭풍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서웠다 하고요. 이때 당시가 이제 1500년대 1504년 이럴 때였기 때문에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신이나 악마가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성 안 나요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성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루터가 이제 바른 신앙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루터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원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천주교 이제 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자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을 드린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귀하라고 불렀던 그 호칭도 다시 철회해버리고 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터가 대담하게도 이 거절하는 과정도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지글로 보내가지고
전 그냥 이제 수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법학과 관련 책에 있어서 가장 비싼 책을 팔아버리고, 이제 그걸로 친구들과 잔치 비슷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네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일 걸세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친구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했다라고 해요. 루터가 장래가 촉망받는 길을 버리고 그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선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수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그 아버지나 친구들이 개입을 하려 했을 때 이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는 또 한 달간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버지나 친구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마침내는 루터가 이제 수사가 돼서 첫 미사를 집행을 할 때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도 아버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경험했다는 그 폭풍우가 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를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마귀의 역사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니까 루터가 이 말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한동안 고민을 했다라고요. 정말 아버지께서 집요하게 내가 고민할 법한 부분을 전곡을 콕 찔러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그만두고 너는 이제 다시 법학도의 길을 가라라는 아버지의 어떤 무언의 압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소신대로 길을 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게중심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집안 분위기였는데, 루터가 그런 집안 분위기를 깨버리고 자신이 옳다는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통해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때도 이제 루터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소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훈련이 되는 과정이었다. 비록 가정 내에서는 슬픈 어떤 가정사였지만 루터가 옳다는 기준을 근거로 권위주의라든가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는데 훈련이 되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